보석함 속 반짝이는 TMI.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는 보석 수집가 김하나입니다. 개강 첫 주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수강 정정을 하느라 밤새 괴로운 나날을 보냈는데요. 덕분에 짧던 수면 시간이 확 줄어서 꽤나 힘들었답니다. 게다가 이번이 첫 방송의 첫 진행이라 목소리가 떨리진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이제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어떤 방송인지 소개부터 해야겠죠? 제가 이번 학기에 진행할 반짝이는 TMI는 제 보석함에 잠들어 있는 보석 중 한두 개씩 골라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하는 보석은 뭔가 하는 궁금증이 또 생기겠죠? 여러분께 소개할 오늘의 보석은 가장 대중적이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요. 사실 이 방송을 기획할 때부터 이 보석만큼은 무조건 처음에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던 보석입니다. 바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많아 결혼 반지로도 많이 쓰이곤 합니다. 여러 명품 주얼리에서도 다이아몬드는 흔히 쓰이는데요. 저 역시 그런 다이아몬드에 대한 선망도 나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럼 인기 만점 다이아몬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하늘 아래 똑같은 다이아몬드는 없는 법. 색깔, 커팅, 중량, 투명도를 기준으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데요. 색이 무색에 가까울수록, 커팅 비율과 균형이 좋을수록, 중량이 클수록, 내포물이 없이 투명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즉, 무결점일수록 비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상업적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 1캐럿을 얻기 위해서는 약 250만 톤의 광석을 채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이 공업용으로 빠지고 그중 20에서 25%만이 보석용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마저도 50%는 연마 중에 손실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인간의 손에 다다른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움이라는 원초적 욕망을 충족시키죠. 이렇게 비싼 다이아몬드인 만큼 보관법도 따로 있는데요. 모스 경도가 10이라 꽤 튼튼하지만 슬프게도 충격에 대한 저항이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또한 다이아몬드보다 경도가 낮은 보석에 상처를 낼 수도 있으니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를 처음 구매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보석과 한 케이스 안에 보관했는데요. 그 이후에 따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 무조건 분리하고 있답니다. 이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해요. 다행히 보석이 크지 않아서 상처가 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해서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석에 대해 소개를 마쳤으니 다이아몬드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 안 들을 수 없겠네요.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인 약혼 반지가 된 사연을 알려드리기 전에 분위기 전환 겸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Diamonds are forever. They are all I need to please me. They can stimulate and tease me. They won't leave in the night. I've no fear that they might desert
stroke it and undress it. I can see every part, nothing hides in the heart to hurt me. I don't need love, for what good will love do me? Diamonds never lie to me, for when love's gone, they'll last on. Diamonds are forever, sparkling round my little finger. Unlike men, the diamonds linger. Men are mere mortals who are not worth going to your grave for. I don't need love, for what good will love do me? Diamonds never lie to me, for when love's gone, they last on. Diamonds are forever, forever, forever. Diamonds ar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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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And ever. 네, 셜리 베시의 Diamonds Are Forever 듣고 오셨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프로포즈 반지로 마케팅한 드비어스가 실제로 이 곡의 제목을 광고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다이아몬드 가공 회사인 드비어스는 목사의 아들이자 실패한 목화 농장주인 세실 로즈가 창립했습니다. 로즈는 원대한 제국의 꿈을 꾸던 한 청년이었는데요. 1890년 케이프 식민지에 총독이 되어 많은 제국주의적 악행을 저지르다 쿠데타로 인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로즈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직접 사업을 펼치는데 당시 아프리카 분할 사건을 틈타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를 차려 금을 착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웬걸 로즈의 주된 활동 지역인 오렌지강에서 야구공만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거 아니겠나요? 이를 계기로 다이아몬드 사업을 시작한 로즈는 광산을 사들여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결국 다이아몬드 산업은 거대한 기업 몇 곳만이 남았고 그중 가장 큰 회사가 로즈의 드비어스 연합 강산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로즈의 목표는 단순 독점이 아닌 인식 조정에 있었어요. 사실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진 않습니다. 희귀한 보석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1872년부터 남아프리카에서 매년 1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쏟아졌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너무 많고 흔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로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희귀한 보석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로즈는 회사를 합병해 다이아몬드의 시장 공급량을 규제해요. 모든 다이아몬드 광산을 독점한 회사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니 드비어스는 더 이상 이 환상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독점 기업 드비어스의 사업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리자 그는 새로운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드비어스가 새롭게 만들어낸 환상은 최초의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와 연관이 있어요. 그럼 이 최초의 사례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드비어스는 최초의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장대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낭만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냅니다. 막시밀리안 대공이 최초의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로 영원한 사랑인 부르고뉴의 마리에게 청혼했다고 하죠. 1477년 신성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1세가 부르고뉴의 공작딸 마리에게 바친 다이아몬드 반지가 최초로 기록된 사례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대공과 마리는 만난 적이 없을 뿐더러 대공에게 신부를 선택할 권한조차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한 알이 박힌 반지가 아니라 작은 다이아몬드가 M자로 박혀 있었다고 해요. 그들의 결혼은 합병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결혼이지 그냥 왕국 간의 정성스러운 토지 거래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비어스는 이 이야기를 낭만적으로 포장하여 사랑의 증표로서 다이아몬드는 필수적이다 라는 개념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특별한 보석이 아니었어요.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보석이 귀족들의 약품 반지로 더 선호되었죠. 그런데 20세기 초 드비어스가 다이아몬드 시장을 독점한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라는 유명한 광고 캠페인을 통해 다이아몬드를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다이아몬드를 주면 사랑이 영원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약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랑의 성의가 부족하다는 인식까지 심어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드비어스는 소비자들에게 급여의 2달치를 약혼 반지에 써야 한다는 개념까지 퍼뜨리며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가격 기준까지 설정해버렸어요. 원래 존재하지도 않던 규칙이지만 광고를 통해 마치 상식처럼 굳어진 겁니다. 이렇게 드비어스는 시대를 앞서간 시장조사와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욕망을 부추겨서 아주 높은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말 마케팅의 귀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쩐지 씁쓸한 기분도 듭니다. 얼핏 화려해 보이는 다이아몬드와 잘 어울릴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마돈나의 마테리얼 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에서 마돈나는 돈과 사치를 사랑하는 듯한 가사를 부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현대 소비 문화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난 그 속에 물질적인 소녀야 라는 가사는 단순히 화려한 삶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와 사치에 집착하는 모습을 재치 있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마돈나의 마테리얼 걸과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는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마돈나가 노래 속에서 물질적인 가치에 끌리는 사람들을 풍자했다면 드비어스는 그 심리를 이용해 다이아몬드를 사랑과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이아몬드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명품이 되어버린 거죠. 브랜드 가방이나 고급 시계처럼 다이아몬드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크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원하게 되었고 드비어스는 이러한 욕망을 이용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력한 소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랑의 증표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필수적일까요?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가 그렇듯 결국 중요한 것은 반짝이는 보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의미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일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희소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받는 보석이지만 실제로는 그저 탄소가 가질 수 있는 여러 형체 중 하나예요. 드비어스가 다이아몬드를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포장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사물의 실제 가치보다 그에 얽힌 의미와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이아몬드는 정말 사랑의 상징일까요? 아님 소비가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름 대중적인 보석을 다뤄봤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다음 이 시간에 루비와 사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하나, 기술의 최규리였습니다.